안녕하십니까. 동해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구남국입니다. 오늘의 동력학 짤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곡선 운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볼 것인데요. 이번에는 법선 및 접선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오늘의 강의 목표입니다. 곡선을 따라 운동하는 질점의 속도 및 가속도의 법선 및 접선 성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자가 있을 때 이 상자는 이렇게 정해진 루트를 따라 이동하겠죠. 그때 이 상자를 질점이라고 보면 이 질점의 속도도 있을 테고 가속도도 있을 텐데 그 속도 및 가속도를 접선 및 법선 성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강의 목표입니다. 자, 봅시다. 만약에 이 그림과 같이 그네를 타는 소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소년의 속도 벡터는, 자, 보십시오. 속도 벡터는 어떻습니까? 소년이 이렇게 패스를 따라 이동을 하면 속도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 때 여기 있을 때는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될 테고 여기 있을 때는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즉, 이 소년의 속도 혹은 속도 벡터는 그 크기가 변하고 가속도 역시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때 속도 및 가속도 벡터를 우리는 이제까지 배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직교좌표계를 사용을 해서 이 속도 및 가속도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었는데 직교좌표계가 아닌 다른 좌표계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바로 답을 하는 장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동차가 왼쪽 그림과 같은 나들목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는 50km의 속도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50km의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동차의 가속도는 속도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변하게 되죠. 자, 그때 가속도와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편할까? 자, 봅시다. 지금 이쪽이 동쪽 방향, 이쪽을 북쪽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쪽을 x라고 하고 이쪽을 y라고 하고요. 이쪽의 단위 벡터를 i 벡터, y쪽의 단위 벡터를 j 벡터로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이 자동차의 속도를 직교좌표계를 사용을 하면 x축으로는 40km, y축으로는 30km니까 40i 더하기 30j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말로 표현을 하면 나는 자동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동쪽으로 40km, 북쪽으로 30km의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통 길 따라서 50km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봅시다. 길 따라서 50km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패스를 알고 있다면, 이 질점이 지나는 패스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선, 접선 좌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죠. 지금 원점이 여기 있습니다. 원점이 여기 있고 질점이 이 패스를 따라 이동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던 바에 따르면 x, y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ij를 활용을 해서 이 질점의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직교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점에서 이 경로에 접하는 방향을 t축이라고 하고 접하는 방향과 수직하는 방향을 n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축과 t축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t방향의 단위 벡터를 ut라고 정의하고요. n방향의 단위 벡터를 un이라고
정의를 각각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XY 좌표계 대신에 NT 좌표계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N 방향의 단위 벡터는 곡선의 오목한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N 방향은 이쪽이죠. 오목한 방향, 이쪽을 향하도록 방향을 정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자, 곡률 중심과 곡률 반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곡률 중심은 무엇이냐면, 자, 봅시다. 질점이 경로를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요 짧은 구간은 이렇게 좀 휘어져 있겠죠? 그쵸? 요 휘어진 곡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을 그렸을 때, 그때 그 원의 중심을 곡률 중심이라고 하고, 그때의 반지름을 곡률 반경 로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을 보면 어때요? 곡률이 심하죠? 여기에다 원을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어때요? 곡률 중심은 여기에 있을 테고 곡률 반경은 이렇게 되겠죠? 곡률 반경. 그렇겠죠? 이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곡률 중심은 여기 있고 곡률 반경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곡률 중심과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질점의 위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가 XY 좌표계가 있을 때는 벡터를 그려서 이 질점의 위치를 원점으로부터 벡터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NT 좌표계에서 질점의 위치는 우리가 이 패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를 따라 이동한 거리 S, 즉 고정점을 기준으로 이 원점 O를 기준으로 경로를 따라 떨어진 거리 S로 질점의 위치를 정의합니다. 예, S로 질점의 위치를 바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위치를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NT 좌표계에서의 속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전 짤강에서 배웠죠? 이전 짤강에 의하면 속도 벡터는 항상 경로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경로가 이렇게 있으면 속도 벡터는 항상 이 경로에 접하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경로에 접하는 좌표계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T 좌표계라고 했죠. 즉, 속도 벡터는 항상 T 좌표계 방향과 동일합니다. T 좌표계의 유닛 벡터는 우리가 UT라고 정의를 했죠. 유닛 벡터는 U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속도 벡터는 어떤 질점의 속도 벡터는 유닛 벡터의 T방향의 유닛 벡터의 어떤 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여기서 벡터의 크기, 즉 속도 V는 위치를 미분하여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S를 T로 미분을 해서 V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속도 벡터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가속도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가속도 표현 어떻게 합니까? 이전 짤강에 따르면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속도 벡터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V 곱하기 UT라 그랬죠? UT는 뭐라고 했습니까? T축 방향의 유닛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걸 UT라고 했어요. 그래서 V 곱하기 UT를 미분하면 되죠. 자, 두 수의 곱을 우리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미분한 것 곱하기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럼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V.에 UT 그대로 쓰고요. 더하기 V 곱하기 U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소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거는 그냥 미분을 하면 됩니다. 이게 시간에 대해서 함수로 되어 있던 어떻든지 간에 일단 시간으로 미분한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칼라를 미분을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 유닛 벡터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i를 이런
I 벡터를 미분한다고 한 적은 있었는데 이때 I 벡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직교좌표계에서의 유닛 벡터 i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미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UT 벡터는 시간에 대해서 계속 변합니다. 봅시다. UT 벡터는 이 경로에 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질점이 여기 있을 때는 UT 벡터는 이렇게 되고 질점이 여기 있을 때 UT 벡터는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죠. UT 벡터는 계속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미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UT 닷은 DT분의 DU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DUT는 뭡니까? UT 벡터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한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질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서 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곡률 중심이라고 했죠. 이 곡률 중심으로 원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아주 짧은 시간에는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요 곡률 중심을 기준으로 한 원에서 d세타만큼 아주 짧은 d세타만큼 얘가 회전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d세타를 회전한 양이라고 보는 겁니다. 질점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을 때 회전한 양. 자, 그랬을 때 이동한 거리를 ds라고 해보죠. 알겠죠? ds. 그러면 이때의 곡률 반경은 rho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rho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건 알고 있죠. 호의 길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예를 들면은 세타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까? 요 길이 s라고 하면 s는 a 곱하기 세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즉 여기에서 ds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로 곱하기 d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킵해 두시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UT 벡터가 요 방향에서 자 다시 UT 벡터가 요 방향에서 요 방향으로 바뀌었죠. d 세타만큼 회전한 겁니다. 이 벡터를 원점을 똑같은 곳으로 옮겨 놓고 이 UT 벡터 이제 이게 요 점에서의 UT 벡터, 그 다음 요 UT 벡터는 이 점에서의 UT 벡터입니다. 요걸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나중 UT 벡터고 이게 처음 UT 벡터죠. 즉 나중 UT 벡터에서 처음 UT 벡터를 빼면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DUT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DUT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렇게 원이지 않습니까? 원 운동을 하겠죠. 반지름이 1인 원 운동을 하겠습니다. 회전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하는 이 du 벡터는 ut 벡터와 원래 수직한 un 벡터 있죠. n 방향, n축의 un 벡터와 방향이 같습니다. 즉 dut 벡터는 un 벡터와 방향이 같고요. 요 크기를 우리가 m이라고 했을 때는 m 곱하기 u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크기 m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 호의 길이는 r, 이 반지름 r 곱하기 d세타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이게 유닛 벡터니까 반지름의 크기는 1이죠? 즉 여기에다 1을 대입하면 m은 즉 요 크기는 d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즉 m이 d세타가 되니까 DUT는 d세타 un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DUT는 d세타 un이 되는 겁니다. DUT는 d세타 un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d세타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나? 조금 전에 우리가 ds는 로 곱하기 d세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d세타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d세타는 로분의 ds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d세타는 로분의 ds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dt분의 ds가 생겼죠? dt분의 ds는 지난 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v라고 했습니다. v. 그래서 로분의 v는 로분의 v 곱하기 un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요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이 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u t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건 로우분의 v u n 벡터가 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벡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a 벡터는 v t 더하기 v.ut 더하기 vut-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정리를 했죠? 여기에 우리가 ut-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요걸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그대로 v.ut가 되고요. 그 다음에 ut 대신에 로우 vun을 대입을 했으니까 로우 v 제곱 곱하기 un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두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속도는 v 곱하기 ut 더하기 로우분의 v제곱 곱하기 un, 즉 v.은 어떤 방향 성분이냐면 ut 방향 성분, 즉 a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 방향 성분은 로우분의 v제곱 an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가속도의 접선 방향 성분, 요쪽 방향 성분은 뭡니까? 요거죠, 요거. v 다시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선 방향 성분은 뭡니까? 법선 방향 성분은 요거죠, 요거. 로우분의 v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at 제곱 더하기 an 제곱에서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at 제곱 더하기 an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그게 가속도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특별한 운동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거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라고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곡선 운동을 한다고 지금까지 가정을 했는데, 곡선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특정한 부분에서 곡률 중심이 정의가 되고 곡률 반경이 정의가 되겠죠? 또 우리가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직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선 운동을 하면 원을 여기 직선의 곡률에 맞추려면 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크겠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이 곡률 반경 로우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즉 곡률 반경 로우는 만약에 질점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가정해보면 곡률 반경 로우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곡률 반경 로우가 무한대가 되면 요 로우분의 v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로우가 무한대가 되니까. 즉 an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an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an은 이쪽이 t 방향 성분, 이쪽이 n 방향 성분이라고 그랬죠? 즉 an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an은 0이 되기 때문에 봐봐요. an은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고 요거만 남죠? v.ut만 남습니다. 즉 가속도의 방향이 이쪽 방향은 없고 이쪽 방향만 있는 겁니다. 왜? 직선 위를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의 가속도는 없고 이쪽 방향의 가속도만 남는 거죠. 접선 방향의 가속도만 있고 법선 방향의 가속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질점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주 편하게 그냥 질점 이런 원 위를 이렇게 회전운동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질점의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해요.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방향만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방향만 바꾸고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식을 봤을 때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V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V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됩니다. 즉 요거만 남죠. 요거만 남죠. 요거만 남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속도는 접선 방향 성분과 법선 방향 성분이 있는데 접선 방향 성분은 0이 되고요. 법선 방향 성분만 남습니다. 즉 가속도는 법선 방향 성분만 남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질점이 있으면 이 질점의 가속도는 항상 이 원의 중심을 향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종합을 해보면 이 부분은 복습이니까요. 일단 질점이 직선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질점이 직선 위를 움직이면 법선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없다는 거죠. 이쪽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없다는 겁니다. 이쪽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만약에 질점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요. 곡선 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쪽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없고 오직 법선 방향의 가속도 성분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